되었던 게임 소식과 주목할 만한 신작 게임을 소개하는 G웨이브. 먼저 금주의 게임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을 찾은 60억 분의 1의 사나이 이종격 투기 선수 표도르가 마지막 방한 일정으로 연예인 게임당 구장을 찾았습니다. 표도르는 구장 내부를 둘러보고 닌텐도 위에서 출시한 위 스포츠 중 복싱 게임을 직접 시연해 보였는데요. 처음 접한 게임기에 낯설어 했지만 얼음주먹이라는 별명에 무색하게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네, 두더지 시청자 여러분, 차승환입니다. 자, 제가 효도로와 함께 그 윗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한테는 영광이고요. 아무래도 60억 분의 1이라는 그런 세계의 거의 1인자다운 그 파이터와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일단 사실 더 때릴 수 있었는데 무서워서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고국인 러시아로 출국한 표도르는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방한 때도 다시 한번 그의 게임 실력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캡콤의 인기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의 개발자 오노 요시노리 프로듀서가 방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カプコンの小野です。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4、2からですね、15年ぶり、3から10年ぶり、大変お待たせしました。 지난 9월 12일 아케이드 게임장에 첫 선을 보인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스트리트 파이터 2의 게임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치어킹의 그래픽 기법과 타격감을 살린 엔진 도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스파4의 개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いや、もう作っても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話が実像にあったんですね。で、その理由として一番多かったのは、もうカプコンとしてはもう3でもうルールブックというかですね、もうこのルール、この格闘ゲームのルールはもう頂点を極めたので、もうこれ以上の頂点を作っても誰もプレイしないし、もうそれ以上のアイディアがないっていう話になってたんですよ。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2が好きだった人にもう一回2の楽しさを伝える商品を4として出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ふうに始まったのがこの4のプロジェクトのスタートの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이번 시리즈에서는 류와 큰의 사범인 보우켄, 크림슨 바이퍼, 아벨 등의 새로운 캐릭터는 물론 스파3와는 차별화된 방어 시스템인 세이빙 어택을 선보였습니다. 3の時のブロッキングっていうのはですね、どうしても上手い人しか使え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入力も難しかったですし、セービングシステムはですね、入力も簡単で、出てくる結果もですね、すごくシンプルなものを使用っていうのでした。単純に、中パンチ、中キックをですね、同時を使用して、何か攻撃を出すとかですね、だけではなくて、通常攻撃のですね、コンビネーションの間に、セービング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通常攻撃をキャンセルしたりとか、相手の動きを読み合うっていう形の深みが増す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って今回のシステム採用しています。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아케이드판 외에도 차세대기로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韓国の皆さんにですね、最新作4を届けることができます。今はですね、まだアーケードゲームセンターでしかプレイできませんが、近いうちにですね、皆さんの家庭の中、プレイステーション3 360をリリース予定しています。ハングル化も完全にハングル化する予定ですので、ぜひ楽しみに待っててください。 스타일리시한 패션 댄스 게임 데뷔가 오프닝 플라스메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리듬 댄스 게임에서 패션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킨 데뷔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데요. 팔등신 모델 체형부터 4색 귀여운 꼬마 체형까지 키는 물론 머리 크기, 허리 두께 등 신체 부위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의상에 원하는 컬러를 입힐 수 있으며 속옷, 신발, 귀걸이, 칼라렌즈 등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입술, 눈썹, 눈 등 유행 스타일대로 캐릭터의 메이크업을 바꿀 수 있죠. 친구나 애인과 함께 쇼핑을 즐기면서 서로의 패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채팅 기능,
개성 넘치는 나만의 화보 촬영, 그리고 기존의 리듬 댄스 게임과는 차별화된 아이템전으로 게임의 재미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유저들에게 딱 맞는 패션 댄스 게임. 데뷔의 오픈형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비행 슈팅과 레이싱을 한 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온 카드 던전 크레파스가 프리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카드 던전 크레파스는 비행체를 타고 치고받고를 반복하며 레이싱과 슈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횡 스크롤 방식의 복고풍 비행 슈팅 게임입니다. 파스텔 톤의 색감과 동화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슈팅의 짜릿한 묘미를 강조한 시스템이 특징인데요. 기본적인 레이싱에 몸싸움을 추가시킨 크래시다운 시스템은 체이스 미사일을 사용해 1등을 격추시킬 수 있어 게임의 긴장감과 역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죠. 이외에도 기름 공격, 전기 충격, 미사일 발사, 점프, 거미줄 공격 등 수많은 아이템을 이용해서 순위권이 바뀌는 박빙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하면서 얻는 카드를 통해 비행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수집한 카드로 새로운 아이템 카드를 조합하거나 강력한 속성의 레어 카드와 유니크 카드를 만들어 자신만의 비행체를 튜닝할 수 있죠. 게다가 2분 내외의 플레이 타임으로 숨막히는 대결이 가능하다는 것. 레이싱과 비행 슈팅의 절묘한 만남. 카드 던전 크레파스에서 짜릿한 비행 슈팅의 묘미를 느껴보세요. 전 세계를 강타한 초특급 하드코어 액션 대작 GTA4가 발매됐습니다. 그랜드 데프트 오토의 7번째 시리즈인 GTA4는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안고 기회의 땅 리버티 시티에 도착한 동유럽 이민자 니코 벨릭이 어두운 범죄 세계로 끌려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GTA4는 전작에 비해 한층 강화된 그래픽과 물리 엔진, 그리고 무한에 가까운 자유도가 특징입니다. 빛의 굴절이나 바다의 일렁임, 유리가 깨지는 모습도 사실적이며 게임의 배경이 되는 리버티 시티에서 자유의 여신상, 브로드웨이 등 실제 뉴욕을 여행할 수도 있죠. 플레이어는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는 물론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고 각종 지형지물에 매달리거나 타고 올라가며 도시를 탐험하거나 적과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또한 현금 인출기로 돈을 확인하거나 PC방에 가거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등 실생활처럼 사실적인 체험이 가능하죠. 플레이어는 팀, 협동, 경쟁, 레이스, 파티 모드 등 15가지로 구성된 멀티플레이 모드에서 최대 16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GTA4가 과도한 폭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액션 외에도 볼링, 당구 등 미니게임이 있어서 색다른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GTA4는 플스3를 시작으로 올 11월 중에 PC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락부락하고 투박한 빨간 얼굴, 바위보다 단단한 불꽃 주먹, 괴짜 영웅이 돌아왔다. 헬보이 더 사이언스 오브 이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번 시리즈에서 헬보이는 나치 군단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플레이어는 주인공 헬보이를 통해 전략과 힘, 그리고 격렬한 전투 시스템을 사용해 나치 분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늑대인간, 오니 사무라이, 나치 전투기계 등 온갖 종류의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헬보이의 양손 액션에 주목할 것. 빨간 돌로 되어 있는 파멸의 오른손은 충격에 강하고 데미지에는 내성을 갖고 있어 적을 던지거나 메어치거나 연속 펀치 등으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왼손에 들린 거대한 권총, 사마리카는 9가지의 탄약을 장전할 수 있어 나치 괴물을 무찌르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마리칸 외에도 말뚝이나 나무상자 등 근처에 널려있는 물체를 집어던지거나 주변의 지물을 부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헬보이2 골드나미와 동시에 발매된 이번 시리즈는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이 게임 제작에 직접 참여했으며 영화의 주연을 맡은 론 펄먼과 더그 존스, 셀마 블레어의 완벽한 음성 처리로 보다 실감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비한 우주 세계에서 펼쳐지는 포스 넘치는 전투. 영화의 명성을 그대로 재현한다. 스타워즈 포스 언리시드. 별들의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먼저 주인공부터 소개할까? 번쩍번쩍 광선검 들고 날고 뛰며 설치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주인공 스타킬러. 어둠의 세력 다스베이더의 음모를 막기 위해 처절한 전투가 시작된다. 우주공간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에서의 게임은 시작됐다. 광선검 불 빠방하게 켜고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 볼까? 잠깐! 시작부터 마술을 하는 주인공. 문을 열 때 분명히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그렇다! 이것이 포스 기능 중 포스 밀기다. 손을 대지 않고도 힘으로 밀어내는 것. 계속해서 포스 장렬하는 주인공의 모습 지켜보도록 하자. 내부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배경도 넓고 적들도 다양하게 공격해오는 만큼 원거리 전투가 유리하다. 특히나 주변에 널려져 있는 오브젝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보스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는 주인공. 한치의 저항도 없이 보스에 꼼짝 못하고 물건들이 딸려 올라가는데,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잠시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무리 천하무적 주인공이라도 갈 길은 표시해주자. 푸른빛이 반짝 빛을 발하면서 살짝 힌트를 주는데, 오케이, 저쪽 달려가자. 포스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풀어주고 다시 전진. 보스 장렬. 이번엔 전기 공격이다. 적들을 한방에 전기구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보스 라이트닝. 근접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붉은색의 레이저벽이 나타난다. 보스를 사용하여 이쪽으로 적들을 밀어내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데, 보스로 발생기를 고장내면 레이저벽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 미션 마지막 관문은 보스전이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보스는 백발의 코타 장군. 온몸에 오로라를 휘감으면서 충격파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2단 점프 높이 뛰기로 방어를 해야 한다. 충격파를 가볍게 피해버리니 약이 오른 코타 장군. 이번엔 또 하나의 주특기인 오브젝트 날리기 3단 공격을 해오는데, 오브젝트 3연타를 날리기 전에 몸에 있는 오로라를 휘감으니 기미가 엿보이면 숨어있는 것이 상책이다. 보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다면 무찌르는 건 어렵지 않은 일. 첫 보스전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간다.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는 이곳에는 뜨거운 용암이 흐른다. 발 헛디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진행해 나가자. 한층 더 팔팔한 기운이 솟는 듯한 우리의 주인공. 그런데 흘러내리는 용암 때문에 지나가기가 어렵다. 이때는 옆에 있는 커다란 철근을 구부려 떨어지는 용암을 피해 지나가도록 하자. 본격적으로 보스 라이트닝 공격을 시도하는 스타킬러. 보스 라이트닝으로 적을 마비시킨 후 잡아 던지는 공격 방법도 꽤 쓸만하다. 적들을 처치했다면 광장 중앙 부근에 거대한 물체를 보스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우주선에 있는 돔에 보스 라이트닝을 쏘면 길이 생긴다. 계속 적을 무찌르면서 진행하다 보면 폐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는 놓여진 철근을 따라 외길로 가야 하니 추락사에 주의하자. 저 멀리 커다란 기계 괴물 정크 타이탄이 보인다. 몸집은 주인공의 10배도 넘어 보이는데,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진 적을 상대할 때는 2단 점프를 하면서 공격하는 게 유리하다. 잘못해서 발에 채이면 데미지가 꽤 크거든. 작은 고추의 매운맛까지 보여줬으니 다시 한번 포스의 능력을 발휘해볼까? 주위에 버려진 우주선 날개나 철근을 구부리고 움직여서 길을 만든다. 미션의 대미는 보스전. 오래 기다린 만큼 멋진 승부를 보여주겠어. 나름대로 광선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지만 역부족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HP가 떨어지면 정크 타이탄을 소환하니 되도록 빨리 녀석을 처리해줄 것. 아하하하! 역시 아직 이 보스에는 당할 자가 없는 것일까? 화려한 광선검 하나로 우주를 평정한다. 스타워즈 포스 언리시드.
다음 주에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Coming soon. The last of the Jedi Council. 대전 액션 게임의 묘미는 첫째, 시원한 타격감과 액션. 둘째, 상대방과의 심리전. 셋째, 대전이 주는 짜릿함이다. 최초의 대전 게임 공수도, 최초의 커맨드 입력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그리고 최초의 무기 대전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이번 주 G 익사이팅, 무기를 들고 싸우는 최초의 대전 격투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네 번째 시리즈 사무라이 쇼다운 4를 만나보자. 사무라이 쇼다운 4는 1996년 SNK에서 아케이드용으로 제작한 대전 액션 게임이다. 화끈한 타격감과 화려한 콤보, 연속기와 역전을 노리는 일섬 등이 특징이며 역대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 중 가장 격렬한 대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유명 게임에 유명 고수가 빠질 수는 없는 법. 사무라이 쇼다운에도 초절정급 고수가 있었으니 어라? 아이고, 이분은 너무 어색하시다. 보기 민망해서 NG. 뭐가 달라졌니? NG. 이번엔 쬐끔 마음에 드네. 오케이, 촬영 갑시다. 안녕하세요. 사무라이 쇼다운 초고수 백인수라고 합니다. 초고수 백인수는 사무라이 쇼다운 경력 10년 차로 빠른 공격과 화려한 연속기, 초필살기의 대가로 시온넷 자체 대회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최고의 실력자. 어렸을 때부터 원래 오락실을 다녔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래서 어느 날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는 조금씩 했었는데 칼로 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대 때리니까 거의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호쾌함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는 많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한방 게임이에요. 한 대 맞으면은 거의 죽죠, 게임이. 그 연속기 3나 4 같은 경우에는 연속기가 새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1, 2 때 한 대 맞는 거랑 연속기 맞는 거랑 에너지 다는 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거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날고기는 실력을 주체 못하는 자그마치 경력 10년의 백인수 초고수. 오늘 보여줄 플레이가 뭐예요? 예, 오늘 보여드릴 플레이는 사무라이 쇼다운 4 천초광님을 레벨 8로 노데미지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사무라이 쇼다운 4 난이도 레벨 8 노 데미지 원 코인 클리어. 첫 번째 상대는 샤를로트. 샤를로트는 공격거리가 길고 빠르며 주무기는 펜싱검으로 기본기는 찌르기. 쿄시로는 느린 공격과 등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캐릭터 뒤를 잡고 점프 강백의 연속기로 쉽게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이건 뭐 한 번 잡으면 놓칠 않어. 나코루르는 단신 캐릭터 중 하나로 작고 빨라서 맞추기가 까다롭다는데 아무리 까다로워봐라, 내 등짝 한번 해줄 거 아니야 내가? 위험한 순간을 넘긴 저고수. 위기는 곧 기회. 바로 공격.
카즈키는 공격 타점을 높게 잡고 근거리에서 걸어올 때 대폭사를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피로 돌아가서 때리는 것이 포인트. 화려한 한조는 중거리에서 원거리 강배기로 견제하고 앞으로 뛰면 포월참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관건. 우쿄는 원거리 강배기로 간단하게 처리. 얘는 뭐 껌이구만. 아마쿠사는 잡기 타이밍이 늦으면 근접 약배기 공격 등에 맞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잔쿠르는 잡기를 시도하면 반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겐주로는 붙었을 경우 대시잡기에 주의. 점프 공격은 대공기로 반격당할 확률이 높아 각오하고 뛰어야 한다. 와, 이 사람 진짜 초고수 맞네. 네, 원포인 클리어 소감. 아, 주변에서 아무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되네요. 와, 예, 저도 놀랬어요. 초고수 백인수 사무라이 쇼다운 4 노 데미지 클리어 대성공. 비기라기보다 이기기 위한 수단이죠. 몇몇 캐릭터는 기술이 계속 연결돼서 죽을 때까지 맞는다던가 뭐 분노 폭발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한 번 더 맞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대전에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제가 써본 적은 없고요. 당해본 적은 많은데 오락실에 있는 의자를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죠. 초고수 백인수의 사무라이 쇼다운 팁 하나. CPU 대전 시 캔슬 타이밍을 이용하라. CPU랑 대전할 때 자기 캐릭터 이름이 왼쪽 위에 있잖아요. 1피 쪽이면. 근데 그 옆에 조그만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이 기본기를 썼을 때 반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다른 기술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CPU랑 게임할 때 이런 타이밍을 익혀놓으면 나중에 대전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반격할 수 있겠죠. 사무라이 쇼다운 팁 둘. 가능하면 앞점프를 자제하라. 사무라이 쇼다운은 킹 오브 파이터즈나 길티 기어랑은 다르게 점프했을 때 공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앞으로 뛸 경우에는 상대 거리도 가까워지고 나는 공중에 있으니까 상대가 만약에 뒤를 잡으면은 반격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시작부터 끝까지 빠른 공격과 화려한 연속으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백인수 초고수. 사무라이 쇼다운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게임이나 그렇지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콤보를 아셔야 되고 어느 정도 반사신경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거보다 나온 지 10년이 넘은 게임이라 이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주변에서 고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게임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게임을 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게임하고 관련된 일이고 게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어쩌다 보니까 게임넷에도 출연해보고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절 아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절대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더지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즐거운 게임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사랑 게임 모두 NG 없이 프로가 되고 싶다는 27살 꿈 많은 청년 초고수 백인수. 앞으로도 화이팅! 저기요!